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다 추적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다 파악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업 안에서 영상 편안하게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나 TV, 신문을 봐도 나오고 주변에서 듣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어렵게 찾아내지 말고 데이업 안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큰 화제를 모았던 금융주인데요. 이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2022년, 2023년 들어가지고 회사를 좀 쪼개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물적 분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좀 쪼개는 경우까지 생겨났는데, 오히려 메리츠 금융지주는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주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환원 정책과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더 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 실제로 주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오늘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100% 지분, 메리츠 증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메리츠 대체투자운용과 메리츠 캐피탈 같은 경우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이 보험과 그리고 증권이 되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증권업 손익이 조금 나빠지면서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부분 좀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은 증권업의 회복을 좀 기대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이 부분이 얼마나 회복될지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가 좀 해결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금리 인하 속에 좀 활발해질 때 시장 영업이 수수료 수익이 좀 늘어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게 금리가 좀 인상될 때는 보험업이 통상적으로 좋다라고 하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통상 증권업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좀 시너지, 보완 효과를 서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도 캐피탈과 증권, 화재가 시너지를 내면서 사실 상당한 실적을 여태까지는 좀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위축되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3사가 좀 서로 연합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타사랑 차별화되는 강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좀 5대 보험사라고 지금 보기도 하지만 이전에 이제 4대 손보사에 좀 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4대 보험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압도적이지만 이렇게 비중이 좀 낮죠. 이 장기보험 중심으로 계속해서 판매 영역을 늘려가면서 관련해서는 좀 빠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버리지 장기 보험료 증가율이 이렇게 비교해봐도 타사 대비 다른 오히려 업계 1위에서 4위권 기업 대비 빠르게 올라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시장 점유율도 이 장기 보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약점에 억지로 좀 힘을 쓰지 말고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일단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보험사 수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손해율을 관리하는 부분, 다른 하나는 이제 받은 보험료를 이제 운용하는 부분이 되는데 메리츠 화재는 이 운용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산운용 투자 수익률인데 거의 5% 가까운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채권 위주로 가는 게 맞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4대 보험사가 이렇게 한 2에서 3% 정도 채권으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비해서 이 대출 부분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중을 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채권 비중과 대출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이게 그 메리츠 캐피탈과 메리츠 증권이 부동산 PF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노하우를 좀 같이 받으면서 좀 더 안전한 부분에 대한 대출을 이쪽에서 많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대출 채권 건전성 현황을 보면은 부동산 PF 대출이 현재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이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 막 10% 넘어간 저축은행도 나오는데, 여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 1%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에 대비해서도 확실히 보험사 운용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수익률에 이렇게 추가로 버퍼를 올려주는 모습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메리츠 화재가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업계 5위권 보험사임에도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도 이제 소위 5대 증권사, 메이저 증권사가 있고, 거기 대비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기는 해요. 이런 리테일 관련해서는 한 5%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5대 증권사가 평균 10%니까 좀 낮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기업금융 IB 중심으로 사업을 키웠는데, 여기에도 이제 뭐 채권 발행이나 주식 발행 시장보다도 부동산에 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손익을 크게 올렸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였냐면은, 해당 그 직원들이 부동산 관련 딜을 가져오면 성과급을 가져갈 거잖아요. 성과급 지급 규모가 3,550억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투, 미래에셋, KB 등을 합친 것에 달하는 수준이죠. 업계 상위 메이저 5대 증권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거의 다 합친 수준만큼의 딜을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당분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당분간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좀 시장 환경이 금리가 풀리고 좀 한다면은 이 부분도 좀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 5% 점유율의 리테일 이게 증가를 통해서 당분간은 또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약직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계약직 직원이 지금도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증권사는 정규직 비율이 한 20%, 그러니까 계약직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계약직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정규직이 되면 뭐 기본적으로 월급을 조금 더 높게 받고 뭐 고용의 안정성이 나오지만, 이렇게 계약직으로 했을 때 같은 규모의 이제 매출을 냈음에도 PB단, 개인 직원단으로 높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50%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게 계약직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실력 있는 직원들을 데려와서 보다 경쟁력 있는 영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의 계약직 직원율, 여기에 대해서는 50% 성과급. 이런 부분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업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타사랑 대비되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경쟁 측면으로 가다 보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같이 좀 챙겨보면서도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렇게 두 개의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할 만큼 두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주 환원율이 이제 배당금과 주식 소각을 같이 하면서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는 돈의 반은 주주에게 준다라는 지금 모토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실적만 안정성을 보여준다면 꾸준한 배당주로의 매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재의 순이익이 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증권의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2024년 올라와 준다면, 내년도는 이 배당 성향과 함께 계속해서 배당주, 성장주로의 기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낸다는 점이 특이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안정성 및 시너지 효과, 부동산 PF 때 시너지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련해서 다른 사업
사업 때도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통한 시너지를 다른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높은 운용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리테일 같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의 강력한 영업력, 계약직 직원들 중심으로 영업력이, 그리고 부동산 PF가 해소가 될 때 다시 한번 실적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도 사실 성장할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갈 때도 성장할 수 있는 금융사가 될 텐데요.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 추가적인 이슈 계속 체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저희 데이업에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핵심 산업은 물론이고 2천여 개가 넘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멘토가 모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보는 데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